안녕하세요. MPK 인덱스 브리핑 이지연입니다. 우선 저희 VON 뉴스가 또다시 유튜브에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에 김영 대표님께서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4번의 특별 강의를 하셨었는데 유튜브 측에서 그 중에 이제 5.18과 관련된 영상을 문제 삼아서 일주일 업로드 정지를 시키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수익 창출도 못하게 막아놓고 있고 또 알고리즘 서치도 안 될 정도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영 대표님께서 이미 페이스북으로 공고를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 럼블을 제1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가 아니라 럼블에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럼블에서 했던 생방송을 재업로드한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아래에 그 럼블의 VON 뉴스 페이지 링크를 걸었는데요. 이 럼블을 다운받으셔서 가입을 하시고 이 VON 뉴스를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일단 럼블 앱을 받은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하는 데 있어서 이 구글 계정이 있으면은 몇 번의 클릭으로 금방 되더라고요. 되게 간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VON 뉴스 치니까 바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 후에 돋보기 모양에서 이제 VON 뉴스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고 팔로잉을 누르시면 구독이 됩니다. 이 럼블이 영어로만 서비스가 되고 있고 또 생소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저희의 목소리를 내기에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좀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도 럼블에서 했던 생방송을 이제 재업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럼블을 함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이 중국인 투표권 주장하는 하태경의 의도 분석인데요. 우선 제가 그동안 정치 이야기는 사실 거의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프랑스 정부 기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좀 위치에 있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청년 대표로 여러 번 연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방송에서 정치 이야기를 사실 할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최근에 이제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발언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김영 대표님이 이 문제를 한번 방송에서 다루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셔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하태경 의원을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전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은 저에게는 처음부터 너무나 안 좋은 이미지로 좀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MPK랑 함께 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제 그분의 약간 그런 실체를 좀 알게 된 거죠. 저는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국에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기 전에 비상 시국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막 고성을 지르고 울부짖는 장면이 포착돼서 이렇게 뉴스에 나간 것을 봤는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교묘하게 계획된 장면이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앞두고 비상 시국회의를 했고 그래서 문 밖에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장면을 연출하는 그 계략이 소름 돋더라고요. 일단 이제 지난달 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비판하고 한미동맹, 한미 군사훈련, 반도체 사실상 한국에 대한 그런 내정 간섭에 준하는 훈계를 15분간 늘어놓았다고 하죠. 또 이재명 대표한테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고요. 제가 프랑스 대사관 13년 근무하면서 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외교 결례죠. 우리 정부가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중국 정부가 사실상 거부했고요. 저는 이런 경우는 진짜 상상도 못 해봤어요. 상식적이라면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으로 이제 불러 들어가고 새 대사를 부임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전에 그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중국 사람이었는데 한국의 무슨 백화점에서 저렇게 갑질을 하는 게 이슈가 돼서 당시 벨기에 대사가 임기를 못 마치고 벨기에로 불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대사는 아마 그 부인이 다음 불러주시면 한국인 그 부인을 둔 새로운 대사가 왔거든요. 전 대사가 압박을 못 이기고 벨기에에서 부른 거죠. 이게 정상이죠. 아무튼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망발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이제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나섰는데, 당내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를 반대하고 있죠.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이 이 반대한다면서 주장하는 근거를 보고 또 계략을 꾸민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우선 하태경 의원이 투표권 제한 문제를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접근하면 민주주의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데, 이거 말은 너무 잘해요. 맞는 말인데 사실 이게 민주주의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 이건 맞는 말이죠. 너무 교묘해요. 그러면서 우방국에는 투표권을 주고 중국에는 안 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또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우방국과 아닌 국가를 지금 차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는 현재 여론은 중국은 꼴보기 싫으니까 주지 말자 이런 게 있지 않나. 중국에만 주지 말자는 것인데 선진국이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와, 이게 정말 본질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이 중국인 투표권 제한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일은 어떻게 좀 만들어진 거지만 반중 감독은 심하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이 중국에 살면서 세금 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투표권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는 중국인한테는 투표권을 줘야 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금 내고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었거든요. 일단 유럽의 경우는 일단 EU가 탄생함에 따라서 우리처럼 지방선거에서 유럽 시민의 이름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은 됐지만 이를 즉각 적용했던 국가는 처음엔 없었고, 이제 프랑스의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좌파 성향이 강한 프랑스에서도 유럽 시민들이 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거를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제 일단 유럽연합의 기초가 되는 그 마스트리트 조약이 1992년에 체결되었는데 프랑스는 2001년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유럽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세금 냈던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은 투표권이 없는데 프랑스에 온 지 몇 달 된 벨기에 사람은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특히 좌파의 상하원 의원들이 프랑스에서 세금 내는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그 법을 발의했는데 매번 우파 의원들의 반대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2011년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의 63%가 완전히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완전히 반대한다.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거는 그 유럽 시민 제외한 외국인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수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프랑스는 아무래도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고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고 또 좌파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 반대하는 국민들이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프랑스에서는 유럽 시민이 아닌 다른 국적의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인 투표권 행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72%가 정말 압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죠.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에 거주했던 중국인 약 10만 명이 투표권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0만 명은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죠.
심지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참정권이 없는데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좌파들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진짜 놀랐는데, 찾아보니까 2005년부터 아시아 국가 최초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했더라고요. 2005년이면 노무현 대통령 때죠. 제가 이번에 이 이슈를 다루면서 또 재미있는 기사 하나 봤어요. 이제 프랑스의 제가 자주 보는 그 중도우파 일간지인 르뽀앙에서 작년 8월에 나온 기사인데, 역시나 이제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국가 이외 국적의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사였는데, 여기에 일단 그 레포, 그 파란 박스 나온 첫 번째는 레포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고슈 좌파들이고, 엉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하태경이 얘기했던 저 민주주의 네, 이 프랑스 좌파들은 통합, 민주주의, 형평성, 평등이라는 이유로 이를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좌파들은 대부분 이 민주주의, 통합, 형평성, 이거를 이제 이유로 외국인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제가 좀 재밌었는데, 네, 어쨌든 프랑스도 반대하는 입장은 대부분 우파이고요. 예, 그런데 프랑스는 워낙에 다양한 민족과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수긍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주권 침해라고 보기 때문이죠.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제 빨간색은 지금 아직도 유럽연합 이외 국가 외국인들에게는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은 대부분 다 지금 이렇게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노란색의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커먼웰스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외국인 참정권을 이제 인정하는 나라가 전 세계 45개국이라고 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이제 대영 제국 같은 이제 식민 제국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로 이주한 자국민의 국적 지위 문제로 인해서 참정권 범위를 좀 폭넓게 잡는 것이고, 영국도 이제 그 커먼웰스 영연방 출신 외국인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대부분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중국인 투표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발언은 최종적으로 공산국가인 중국이 한국에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될 게 뻔하죠. 더 황당한 것은 하태경 의원이 외국인에게 이렇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게 더 낫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도 정말 너무 교묘한데, 이거 정말 제대로 번역을 하면, 거주 요건을 강화했을 때 참정권을 지켜낼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거죠. 거주 요건을 강화하면 아마 현재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의 비율이 지금도 압도적인데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요? 예, 투표권 박탈보다는 거주 요건 강화하자는 저 계략에 저는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반역행위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북한의 이 노동신문가, 네, 조선중앙TV를 국민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북한 매체를 개방하자고 제안도 했었죠. 김일성을 찬양하는 매체를 보게 하자는 건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요? 저 주장을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이 했다는 게 가장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서울 지역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제 아는 분 중에 이제 그쪽 지역에서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냈다가 중국 애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한국 엄마들이 피해를 이제 보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 이사를 하더라고요.
하태경 위원님은 왜 국민의힘에 있는 겁니까? 뜻이 맞고 결이 맞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셔야죠.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형평성을 되찾는 것이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 요건 강화하면 참정권을 보유할 외국인 중에 중국인의 비율이 10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국민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일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일단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슈도 참 황당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이 알제리 출신의 17세 소년이 차를 몰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렸는데 뭔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나 봐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게 지금 주스티스 푸 나엘이 이제 그 아이 이름인가 봐요. 소년 아이인데 나엘을 위한 뭐 저스티스라고 적시 들고 지금 뒤에 막 불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차량이 몇천 대가 지금 방화가 되고 뭐 상점이 약탈이 되고 프랑스 전역에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정말 최악의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요 며칠 동안 수천 대의 차량이 불타고 심지어 저 사건이 일어난 거는 파리의 북쪽에는 낭떼리라는 그 외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일어났는데 마르세유 프랑스 남부 끝쪽에 있는 마르세유의 한 도시에 작은 도시의 시장의 집에 시위대들이 난입을 해서 이 불타고 있는 자동차를 그 시장의 집으로 그냥 아주 들이박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2명과 시장의 부인이 특히 그 부인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 프랑스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 도시의 시장이 막 시위대들한테 저렇게 저 집인데 불이 타고 있는 차를 저기다가 막 들이박고 난입을 해서 그 부인이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지금 프랑스에서도 저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처음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이제 알제리 출신 17세 소년이 사망했을 때 이 마크롱 대통령도 경찰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요. 이 총을 쏜 경찰은 바로 체포돼서 구금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부터 무분별한 SNS의 왜곡이나 이런 거짓, 루머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폭력 사태를 심각한 수준으로 촉발시킨 게 바로 프랑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SNS 오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게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기사가 프랑스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막 영화의 한 장면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막 프랑스 경찰이 한 것처럼 올리고 막 말도 안 되는 헛소문과 막 괴담을 마구마구 퍼뜨리면서 폭력을 가중시키는데 대부분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털리는 상점들이 이게 막 운동화 가게 막 이런 데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드디어 이 프랑스에 있는 SNS 플랫폼들한테 그런 동영상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폭력 시위에 참가했던 이런 사람들이 올린 그런 컨텐츠들을 좀 삭제해달라고 최대한 빨리 삭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SNS의 오류들, 뭐 거짓들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 청년들이 막 이렇게 폭력 시위에 가담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광주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너무 오른쪽에 딱 붙어 있는 그런 구구가 되는 걸까요?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저도 너무 놀라운데요. 지금 심지어 이 사망한 소년의 할머니가 우리 손자를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짓을 그만하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 이 알제리 출신의 축구 선수 음바페도 좀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이 폭력에 가담한 시위자들 전부 체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프랑스 정부가 플랫폼들에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요즘에 이 사태 때문에 이제 이 국가가 SNS 플랫폼에게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저게 더 내용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또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유튜브에서 저희가 지금 5.18하고 차별금지법 때문에 계속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프랑스에서 이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SNS 동영상들, 특히 거짓된 동영상들을 플랫폼에 삭제해달라고 프랑스 정부가 요청했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찬반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전 영상으로 가주세요. 네. 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프랑스 사람들은 이 SNS, 특히 이제 언론의 약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국가의 심각한 폭력 사태를 유발한 동영상일지라도 정부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삭제시킬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굉장히 황당하고 좀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SNS 삭제하는 거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이죠, 이번 시위에 가담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 면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69%가 이 미성년자들의 처벌 면책을 중단하는데 동의한다. 31%가 반대한다. 프랑스처럼 이 인권 중요시 여기고 자폐성이 강한 사람들이 69%가 찬성한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프랑스의 시위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지금 스위스랑 뭐 이태리로 또 막 번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던데, 미국의 BLM 및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SNS를 잘 안 해요. 제가 나이로는 MZ세대가 맞는데, 저는 일단 사진 찍는 것에 또 취미가 없고, 결정적으로 인스타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MZ세대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MZ세대들이 SNS를 통한 이런 허영심이 결국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좀 타락하게 만들 것 같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SNS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 주장을 했었죠. 네, 저도 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SNS 통해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모습을, 좀 허영심을 좋은 데 가서 키우고 이런 거를 너무나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내가 내 아이 저렇게 못 키우면 차라리 낳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프랑스는 이제 SNS를 자신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기본적으로는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SNS 역할이 우리 젊은 세대 것과는 많이 다른데, 이번에 프랑스 젊은이들의 이 무분별한 거짓 SNS 오류가 이렇게 심각한지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랑 친하게 지냈던 프랑스 동료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순수 프랑스 사람들은 평화 시위만 한다며 굉장히 창피해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저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좀 줬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네. 이주호 장관이 영어 유치원을 없애겠다고 하는데요. 참. 일단 저는 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유치원이 다 떨어졌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일반 유치원보다 영어 유치원이 훨씬 많아요. 저는 일반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세 군데에서 다 떨어져서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인데 저 같은 엄마들이 저희 동네에 많습니다. 지금 영어 유치원 없애면 저희 동네에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란 소리입니까? 네,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영어 유치원의 그러니까 유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허가된 영어 학원으로만 운영하도록 급식 시간을 없애고 뭐 음악이나 미술, 체육 활동을 못하게 해서 돌봄 기능을 뺀다고 하는데 그 워킹맘들 죽으란 소리죠. 그리고 영어 유치원이 이렇다고 없어지나요? 진짜 중요한 건 저희 동네에 영어 유치원이 일반 유치원보다 정말 10배 이상 훨씬 많은데 그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엄마들의 수요를 왜 마음대로 짓밟는 겁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영어 유치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전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걱정 안 하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리고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영어 유치원 없애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일반 유치원에 보낼 것 같으세요? 이주호 장관님? 아마 국제학교에 킨더스쿨로 다 몰리겠죠. 영어 유치원보다 훨씬 비싼 곳들로 몰릴 거고 또 수요에 맞춰서 공급도 늘어나겠죠. 엄마들의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렇게 수요를 막는데 이게 능사인가요?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여기 댓글 좀 보시겠습니다. 네, 똑같은 말 해요. 네. 일반 유치원 못 보내서 영어 유치원 놀이학교 보내고 방과 후에 봐줄 사람 없어서 맞벌이 부모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제 케이스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거 없애면 어떠란 소린가요? 네, 하지 마라. 역풍 분다. 네. 급식 못하게 하면 애들 밥 주지 말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다음 댓글을 보시면 이거 지금 공감선이거든요. 네, 예, 역시나 공교육 강화가 먼저지 없애는 게 먼저냐 진짜 어이없다. 이거 없애면 이게 나오죠. 국제학교 킨더 터져나간다. 그러니까 국제학교에 유치원이 있어요. 그게 터져나간다. 나도 당장 그거부터 알아볼 거다. 이게 수요가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없앤다고 이게 없어지냐고요. 그 다음 댓글도 보시면 네, 그쵸. 수요가 있는데 막는 게 능사냐. 그렇죠.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네. 그렇죠. 사람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부모가 판단해서 결정한 문제를 왜 정부가 강제하냐. 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영어 수업 없어지면 아마 그 국제학교에 킨더스쿨로 몰리게 되고 아마 영어 유치원들이 전부 다 국제학교로 설립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돈 더 많이 들겠죠. 그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네. 이주호 장관님 예전에 대학 가는 길을 다양화하겠다며 입학사정관제 만들어서 조민 같은 애들 의대 가게 만든 장본인이시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인 것 같아요. 제발 수요자인 엄마들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기사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교육을 잡으려고 칼을 빼들었고 또 그래서 요즘에 뭐 대형 학원들 뭐 세무조사 들어갔는데 이 영어 유치원 없애는 거 안 될 거 알지만 그래도 그 대통령의 의도에 대응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 영어 유치원비 마련하느라고 허리가 휘지만 지금의 한국의 교육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엄마들 대부분이고 그래서 영어 유치원의 수요가 최근에 몇 년 사이 엄청나게 늘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세팅되어야 공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비 줄일 수 있습니다. 엄마들은 다 아는데 왜 정부 관계자는 모를까요? 네, 교육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제 책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말로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 공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덕분에 사교육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저의 리얼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저는 이제 프랑스 교육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자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책을 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나죠.
저는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 방향성이 좀 올바르게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씨앗이 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감사하게도 저자 사인본 요청이 좀 많았어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저자 사인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어색하지만 요즘에 시간 나면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책을 읽으신 분들께서 너무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정말 아주 행복한데요. 특히 젊은 엄마들한테 이 책을 선물하시면 저희 MPK의 후원도 하시는 거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